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간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차시고요. 어떤 많이도 했네. 오늘은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다 0의 이중슬리 실험인데요. 이 0은 그 숫자 0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 사람. 영국에 물리 잘하는 사람이 좀 많나 봐요. 영. 어리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어리다. 어리다의 이중슬리 간섭 실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이 했던 이중슬리 실험하고요, 우리가 할 이중슬리 실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은 요 단일 슬릿하고 이중 슬릿 두 개를 사용했는데요. 요 슬릿은 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유리판 있죠. 유리판에 촛불로 이제 그름을 만들어요. 아 힘드네 이거. 제가 확대하고요 하면 이게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 면도날 있죠, 면도날. 면도날 아나? 면도 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짝 긁으면 여기 이제 단일 슬릿이. 단일 슬릿. 근데 면도날이 확대해서 보면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싹 끄면은 이중 슬릿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이 0.1mm 뭐 이 정도.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실험이 이제 요 사이 간격이 0.1mm, 0.2mm, 0.4mm 하는데 0.4mm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0.1mm하고 0.2mm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간격이 이제 1mm가 채 안 되는 요런 이제 슬릿입니다. 요걸 이제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겠죠? 옆에서 바라본 것. 이 첫 번째 단일 슬릿의 역할은 뭐냐면 그 0이 있을 때는 레이저가 없었거든요. 레이저가 없어서 그냥 자연광을 이용을 했어요. 햇빛을. 그래서 이제 햇빛에는 이제 수많은 빛이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어느 한 지점에 마루로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고린 부분도 있고 약간 엇나간 부분도 있고 다양한 위상의 빛들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은 틈을 지나가는 요 빛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위상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위상이 같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일 슬릿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은요, 회절을 해서 이렇게 퍼지거든요. 퍼져서 두 번째 이제 이중 슬릿에 도달했을 때는 같은 위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하게끔 만들려고 요 첫 번째 단일 슬릿이 쓰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실험은 요걸 안 써요. 왜냐면 우리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레이저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결맞은 빛이거든요. 모든 빛이 위상이 같은 이런 빛입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 없이 우리는 레이저를 바로 이중 슬릿에 쏴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이게 물 위에서 이렇게 막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은 물결파의 간섭이 되잖아요. 여기 스피커가 있으면은 소리의 간섭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지 최초로 확인한 이런 실험입니다.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밝게 보일 것이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집은 어둡게 보일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중앙은 밝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을 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앙에 이게 밝죠, 어둡죠, 밝죠, 어둡죠. 이렇게 이제 밝고 어둡고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 실험에 대한 이론적 이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먼저 정성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 두 지점으로부터 딱 중앙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점은 경로 차이가 없죠?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하면 똑같은 위상으로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마루 0, 골 0, 마루 0, 골 0 이렇게 되는데 빛의 진동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속적으로 그냥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경로 차이가 얼마가 되는 지점이겠어? 딱 반파장인 지점이겠죠. 그래서 마루하고 골이 만나게 돼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지점이 되겠고요. 이 지점은 경로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S1, S2로부터의 길이 차이,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파장의 3배인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무늬를 간섭무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요 밝은 무늬 있죠? 요 밝은 무늬하고 바로 인접한 밝은 무늬 요 사이의 간격 요거를 측정을 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실험을 통해서 요걸 측정할 겁니다. 요걸 델타 X라고 할게요. 요 중앙으로부터 요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밝은 무늬와 인접한 밝은 무늬 혹은 어두운 무늬와 인접한 어두운 무늬라고 해도 됩니다. 요 사이의 그 간격을 간섭무늬 간격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표현을 하고 궁극적으로 델타 X가 어떤 물리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요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D입니다. 여러분이 0.1mm, 0.2mm 정도로 실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중 슬릿하고 요게 요 간섭 무늬가 맺혀질 스크린 요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는 이 L은요 1m, 2m 이 정도로 실험을 할 겁니다. 심지어 저는 한 4m까지 실험을 시켜보기도 해요. 1m, 2m, 3m, 4m 거의 뭐 저 교실 끝에서 끝까지 정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요 그림은 과장된 게 사실 D를 더 작게 그려야 돼요. L을 더 크게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D에 비해서는 L이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선하고 요선이요. 사실은 요 길이에 비해서 요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거의 평행광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는 평행광선처럼 안 보이지만 이게 평행광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S1과 S2의 딱 중간 지점 있죠? 요 중간 지점에서 특정 지점 중심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 요 지점도 제가 보조선으로 하나 그었습니다. 그러면 요 선하고 요 수평선하고 이루는 각이 이 세타이고요. 요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요 세 선이 거의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선과 수평선 사이에 이루는 각이 세타면은 요 선과 수평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도 세타고 요 선과 요 수평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도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대해 놓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P점까지 하고요. 여기서 P점까지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이, 경로 차이에 해당하는 값은 요 빨간색 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빨간색 부분의 길이는요.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고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D입니다. D니까 요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잖아요. 높이니까 사인 세타는 D분의 요 경로차잖아요. D분의 경로차. 그렇기 때문에 경로차는 D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부분이 경로차인데 저기 여기다가 제가 안 지어놨죠. 요게 요 빗변의 길이고요. 요게 높이니까 요게 D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차는 제가 이렇게 근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요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평행광선이 아닌데 평행광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요 델타 X 자체도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요 세타도요 굉장히 작은 각도예요. 요 세타가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요 빗변의 길이하고 밑변의 길이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 이런 삼각함수 배우나 근데 사인, 코사인.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죠.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나 빗변하고 밑변의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세타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근사하면 근사하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바로 L분의 X, L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로 차이가 두 단계의 그 근사 과정을 거쳐서 D 곱하기 L분의 X가 됩니다. 요게 이제 S1과 P점, S2와 P점 사이의 경로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강간섭, 상쇄간섭 조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다가 까먹어서 살이 된 부분이 있죠? 요 보강간섭은 요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 배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반파장에 0을 포함한 거예요. M은 참고로 0, 1, 2, 3입니다. 그래서 M이 0이면은 중앙의 밝은 무늬가 되는 거예요. M이 1이면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죠. 그게 이제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되고, 요 M이 2면은 중앙으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M이 0이에요. M이 0이고 얘가 M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도 M이 2인 부분이고 M이 1인 부분이고요. M이 1인 부분이 두 개죠. 여기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상쇄간섭이 되는 지점은 조건이 여기 반파장의 홀수 배인 지점이죠. 2m 플러스 1. 그럼 0부터 집어넣으면 반파장의 1배, 3배, 5배, 7배 되는 지점이 각각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세 번째 어두운 무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 X는요. 결국에 여기가 M이 0인 지점, 여기가 M이 1인 지점입니다. 어두운 무늬로 치면 얘가 M이 0인 지점, 여기 M이 1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M이 딱 1만큼 차이 나는 X의 차이가 델타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밝은 무늬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의 밑에 줄부터 쓰도록 하십시오. 요 D에 L분의 X는 반파장의 짝수배. 요게 밝은 무늬의 조건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실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슬릿을 딱 뭘로 할지 정했어요. 0.1mm짜리로 할 걸로 딱 정했습니다. 정하고 거리를 1m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레이저를 빨간색 레이저를 써요. 그럼 파장이 일정하게 정해지죠. 그럼 그 실험에서 이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X하고 M밖에 없어요. X하고 M. 그럼 이 양변을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변하는 값은 X하고 M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에 L에 델타 X는 람다 델타 M인데 이때 델타 X의 정의 자체가 M이 1만큼 차이 날 때 X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M이 결국에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델타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델타 X는 식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요 사실 여러분 물리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정량적으로 다루지 말라고 했지만 문제는 이 식을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은 좀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접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D분의 L 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섭이 잘 일어난다, 간섭 현상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얘기하자면 델타 X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황이면 틈이 좁을수록 간섭 무늬 간격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험 때 0.1mm하고 0.2mm로 해볼 거예요. 아마 이제 언제가 요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넓겠어요? 0.1mm가 더 넓겠죠.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델타 X가 커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빨간색 레이저가 있고 초록색 레이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게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넓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죠.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그럼 빨간색 초록색 중에 누가 파장이 더 길어? 네, 빨간색이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레이저가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L이 클수록 얘가 커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간섭이 잘 일어난다라기보다 L이 커지면 이거 뭐야 요 빔 프로젝트를 뒤로 하면은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냥 멀어지면 그냥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험에서 얘를 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얘를 키워서 하면은 좀 더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커지니까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 이런 실험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주면요.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이게 레이저를 쓸 거예요. 레이저 쓰는데 요게 보면 이중 슬릿이 3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중 슬릿 사이 간격이 0.1mm인 녀석이고 얘가 0.2mm인 녀석이고 얘가 0.4mm인 녀석이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가 있는 게 요 레이저 빛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데 얘는 좀 그걸 맞추기 힘들어요. 좀 제법 벌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는 실험을 안 할 거고 0.1mm, 0.2mm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L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간섭 무늬가 맺히는 스크린하고 레이저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요 이중 슬릿까지의 거리를 재야 됩니다. 그게 L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X를 측정할 수 있는데 델타 X를 측정할 때도 제가 미리 실험상 유의사항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요겁니다. 요건데 요거를 곧바로 재기에는 좀 정밀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이런 식으로 S를 만약에 측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S를 측정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죠. 그러죠? 그럼 요 S를 측정한 다음에 S를 6으로 나누면 요게 델타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델타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에서 델타 X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L 측정하죠? L 측정하고 D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인데 우리가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게 요거 측정하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레이저 빛의 파장을 한번 구해보는 실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섭 현상의 결과를 보면 자 보세요. 정성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 두 개는 둘 다 L은 2m로 한 거예요. 2m로 하는데 얘가 0.1mm, D가 0.1mm고 얘가 0.2mm입니다. 확실히 얘가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더 넓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요 두 개는요. 요거는 더 넓죠. 요건 L이 4m예요. 4m. 그리고 이게 D가 0.1, 이게 D가 0.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이 L도 크고 D도 작아가지고 요게 이제 가장 간섭 무늬 간격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D가 달라졌을 때 간섭 무늬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L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 할 거고요. 초록색 레이저는 좀 위험하거든요. 좀 눈에 잘못 들어가면 진짜 실명의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초록색 레이저는 잘 팔지도 않고요. 좀 위험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레이저로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빛의 간섭 중에 얇은 막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얇은 막 간섭 여러분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비눗방울 같은 거 보면 막 무지개 색깔 빛이 아른아른거리면서 이렇게 보이는 적이 있었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얇은 막 간섭인데 얘는 뭐냐 하면 자, 요게 기름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 물이 있고 기름이 있고 공기층이 있거든요. 요 세 개의 층이 있는데 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공기하고 기름 사이에서 반사된 빛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기름하고 물 사이의 경계면에서 반사된 빛이 있어요. 그러면 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요 파장에 따라서 요렇게 반사된 빛이 보관 간섭이 되는 조건이 있고 상쇄 간섭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빛들은 각 막에서 보관 간섭이 되는 조건의 빛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보관 간섭이 될 조건이 달라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되는 쪽은 밝은색, 상세 간섭이 되는 쪽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게 얇은 막 간섭, 기름막이나 비눗방울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간섭을 이용하는 예들을 한번 보면요. 소음 제거 헤드폰, 이건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었죠. 이거는 이제 빛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간섭을 이용하는 예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앞 페이지는 이제 빛의 간섭에 대한 얘기였다면 요 뒷 페이지는 이제 또 간섭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음 제거 헤드폰, 이제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그다음 렌즈 코팅은 얇은 막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새 나오는 안경은 거의 대부분 이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사광 중 이제 가시광선의 상쇄되게 하고요. 그러면 가시광선이 반사에서 산색이 되게 하면 이제 반사될 수가 없으니까 투과를 해버려서 투과율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자외선은 반사광이 보강 간섭이 되게끔 적당한 두께로 막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차단이 된 안경은요. 그럼 안경 한번 있으면 벗어보십시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춰보면 약간 보라색이 이렇게 보이면은 자외선 차단이 된 안경이에요. 보라색 보입니까? 예, 그게 이제 좋은 렌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자외선 차단이 안 되어 있는 안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안경알이 자외선 차단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반사가 보강이 되다 보니까 자외선 근처인 보라색까지도 같이 이제 반사광이 보강이 되어서 여기 보면 이게 싹 보면은 약간 보랏빛이 보이죠? 예, 초록색도 보여?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요게 또 각도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위치에서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동시에 보이진 않잖아요. 요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각도에 따라서 또 경로 차이가 달라지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정면에서 반사되는 게 보라색이 되도록 자외선이 되도록 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밤에 누워서 불 꺼놓고 핸드폰 보는 게 망막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좀 여러분 눈을 아낀다면 차라리 안경은 그래도 끼고 보는 게 블루라이트 계열을 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막은 뇌세포하고 좀 비슷해서 이게 재생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서 손상되면 잘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밤에 핸드폰 보는 게 왜 안 좋냐면 동공은 커진 상태인데 빛은 많이 들어가요. 핸드폰 빛. 핸드폰 빛에는 특히 또 블루라이트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망막에 계속 자극을 주면 망막 세포가 죽고요. 그 다음에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눈에 빛이 들어오면 그 수면을 유도하는 게 호르몬이 덜 나오나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수면을 방해하나? 하여튼 그 기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이나 태양전지 표면에 무반사 코팅을 하면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반사하는 가시광선이 상쇄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투과가 되어서 투과율이 좋아져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악기죠. 그래서 현악기의 줄이라든지 관악기 내부의 공기, 타악기의 울림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를 더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방광 이런데 막 이렇게 결석이 요로 결석 생기면 완전 진짜 애 낳는 고통만큼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애 낳는 고통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요로 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줌 잘 안 싸고 막 이렇게 참고 맥주 계속 마시고 이러면 이제 안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결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를 이제 요로 결석의 공명 진동수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면 얘가 공명하면서 막 진폭이 커지면서 깨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지폐 위조 방지에도 얇은 막 간섭이 쓰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10,000원짜리 GPS만 꺼내 보십시오. 여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 요 숫자 있는 부분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요것도 약간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지거든요. 난 지폐 꺼내는 줄 알았는데 안경 벗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서는 이제 노란색이 보강 간섭이 되면 이 각도에서는 이제 초록색이 보강 간섭이 되는 경로 차이가 되는 거죠. 경로 차이가 이거보다 얘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초록색이 반파장의 길이가 더 기니까 얘가 이제 보강 간섭이 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각도에서. 그래서 지폐들 한번 보세요. 외국 지폐도 그렇고 이렇게 탁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게 색깔 달라 보이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 그 나비 있죠, 나비. 나비의 날개의 색깔이 이제 되게 파란 색깔인 게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 파란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색인 이유가 그 날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해서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면 기억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여기서 반사된 빛하고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반사된 빛하고 여기서 반사된 빛 있죠. 이 경로 차이가 딱 파란색에 한해서 이게 그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게끔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틈이 달라지면은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간섭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마치는 일도 많은데 바로 내가 수업하면 푹 쉴 수 있다 그랬잖아. 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에서는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경로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은 위상으로 출발해서 똑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상에서 x = 0으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거리가 각각 2D, 3D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진동수가 F1일 때 여기가 뭐네 지우다 말았네. 진동수가 F2일 때입니다. 그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요 둘을 비교해 보면 경로 차이가 이때가 2D일 때가 경로 차이가 더 커요. 3D일 때가 경로 차이가 더 커요. 3D일 때가 경로 차이가 더 큽니다. 근데 각각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입니다. 경로차가. 근데 경로 차이가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거든요. 그때 파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길겠어요? 이거를 람다 1이라고 할까요? 람다 2라고 하면 파장은 누가 더 길겠습니까? 예, 람다 2가 더 깁니다. 왜냐하면 경로 차이가 각각 반파장의 2배니까 요게 경로 차이가 되죠. 경로차가 됩니다. 근데 이때가 경로차가 더 크니까 람다 2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소리잖아요. 소리는 역학적 파동이니까 매질이 같고 파동의 종류가 같으면 속력이 같습니다. 그럼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같죠. 네,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같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크겠어요? 진동수는 F1이 더 커야지 람다 1 F1이 람다 2 F2와 같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F1하고 F2를 비교하면 거꾸로 적어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1일 때 x1과 x = 0과 x = 2대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한 개 있죠. 왜냐하면 지금 F1일 때 여기가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2배인 지점입니다. 여기가 반파장의 0배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반파장의 1배인 지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0과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는지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개 있는 거죠. 보강 간섭된 소리는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이런 그
파동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진동수는 안 바뀌었죠. 주기나 진동수는 진폭만 바뀝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되는 소리는 진폭만 커지게 됩니다.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있으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진폭이 1cm 그리고 속력이 5cm/s로 같은 두 물결파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요새 발음이 안 돼요.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고 점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이다. 그림 나는 R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사실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모든 것은 파원이 점인 형태였거든요. 생각해보면 물결파 이렇게 쳤잖아요. 일단 소리도 스피커 각각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중 슬릿도 각각 슬릿 물론 선이긴 한데 뭐 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파원이 선 형태예요. 근데 선 형태이긴 한데 역시나 얘하고 얘가 만드는 파동은 동일한 파동이잖아요. 동일한 파동이니까 이 동일한 파동이 지속적으로 만나면 어떤 형태의 파동이 되겠어요? 정상파가 됩니다. 정상파가.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마루 0, 골 0, 마루가 4분의 1 주기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상세 간섭으로 만난 지점은 항상 상세 간섭이 되면서 마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어느 지점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R에서 중첩된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R 보면은 처음에 점선이 만났잖아요. 그때 골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골이었으니까 0, 마루, 0, 골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됩니다. 주기가. 그러면 파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 5cm/s라고 했어요. 이게 주기분의 파장이죠. 그럼 주기가 2초고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람다는 몇 cm예요? 10cm가 되겠습니다. 10cm 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Q점은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실선과 실선이니까 이것도 마루로 출발을 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점은요? 마디가 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 했지? 마루로 시작하는 배가 되겠고요. 얘는 마디가 되겠습니다. 마디가. 자, 그럼 두 물결파의 파장은 10cm로 갔죠. 10cm. 그다음에 1초일 때 P에서 중점된 물결파의 변이를 몰아봤는데요. 자, 1초는 지금 주기로 치면은 주기의 절반이죠. 2분의 1 주기죠. 그러니까 위상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럼 P점은 지금 보면은 P점은 변이가 0이잖아요. 근데 얘는 마디잖아요. 이게 사실 볼 것도 없죠. 뭐 1초든 2초든 3초든 4초든 뭐 계속 0이다. 철수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봅시다. 2초일 때를 보겠습니다. 2초일 때는 그냥 주기일 때네요. 주기일 때니까 0초일 때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Q에서 중첩된 파동은 0초일 때랑 똑같으니까 변이가 몇 cm가 되겠습니까? 2cm가 되겠습니다. 2cm가.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R점에서 0.5초일 때의 변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다 나와 있네. 0.5초일 때 0이고 1초일 때 2cm고 그렇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Q점은 1초일 때 변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cm가 되겠죠? Q점은 2cm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1초가 반주기니까 이게 볼이 될 거예요. 그러면 Q점에서 5초일 때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Q점에서 5초일 때 변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냐면 5초는 일단 주기가 두 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1초가 지났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주기만큼은 다 빼고 나머지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진화해서 이때까지는 4분의 1 주기 단위로 물어봤는데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또 그 사이를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하고 4분의 1 주기 사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그때는 뭐 2cm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정확한 값을 물어보지 못하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 정도까지 이제 물어보는 걸로 했으니까 전체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4분의 1 주기의 정수배를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놈이 4분의 1 주기 단위로 마루형, 골형, 마루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